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지난 2012년 7월 1일 전에는 국가유공자법 그 하나의 단일 법 속에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원공상군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 지원공상군경은 공상군경,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요건은 갖추는데 그 요건과 관련해서 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돼서, 그러니까 본인의 과실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자는 비록 아니더라도 이에 준해서 보상을 하자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에 이 모두가 개념이 지어졌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지원공상군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개념 자체가. 그럼 국가유공자법에는 뭐가 남느냐? 국가유공자만 남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만 남고, 그리고 지원공상군경과 뭐 다소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뭐 직접적인 그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의 법률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재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법은 개정이 되고 하나의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식으로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고, 그 보훈보상자법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그런 개념을 거기에서 규정을 하면서 그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아까 2012년 7월 1일 전의 개념인 지원공상군경처럼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군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훈보상자법의 개념을 규정을 하고, 그 보훈보상자법에 근거해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관계자법은 크게 국가유공자법과 지금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두 개의 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뭐냐? 국가유공자는 이제 개념 짓기를 국가의 그 수호 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을 하던 중에 상해를 입었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국가유공자. 그리고 반면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내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이지 않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보상 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은 어떠한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여기서 직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등의 직무이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는 국가유공자, 직접적이지 않은 직무는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 대상자냐, 공상군경이냐 재해부상군경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일에는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보상 대상자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록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부터 이제 신청을 거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유공자가 되거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 중의 수가 구체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살펴볼 내용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정확하게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인 거죠. 요건.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신청검사 해가지고 1급에서 7급까지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요건, 또 하나는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2018년도 8월 언론 보도 기사인데요. 제목은 군병원 진단 있는데도 3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된 이등병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입대 3개월 만에 유격 훈련 도중 부상을 입으며 희귀 합병증까지 앓게 된 병사가 3년간의 재판을 받고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군병원의 진단에도 보훈처는 인정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했던 홍모 이병은 입대 3개월 만인 지난 2015년 9월 유격훈련입니다. 예, 유격훈련. 예, 이 유격훈련 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른바 PT 체조를 장시간 받던 중 반복된 쪼그려 뛰기가 화근이었다. 홍 이병은 곧장 의무대로 옮겨졌지만 처방은 진통제뿐이었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홍 이병은 사고 이틀 만에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장기간 치료에도 좀처럼 통증은 그치지 않았고 통증 부위가 변색될 정도가 돼서야 홍 이병은 일반 병원에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부상 후 5개월 만이었다. 예, PT 체조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한 5개월 정도 후에 진단을 받은 겁니다. 몸에 전기 자극기를 삽입하고 수차례 수술을 받고 나서야 홍 이병은 의병 제대를 할 수 있었다. 제대 직후 가족들은 홍 이병이 군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신청했다. 의병 제대를 한 겁니다. 예, 의무 조사를 거쳐가지고 군병원에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의병 질병을 이제 원인으로 해서 전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주소지가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죠. 왜냐? 신청주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되느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에다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서울지방보훈청은 어떻게 뭐라고 했느냐? 과거에도 홍 이병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무릎을 다친 전력이 있다. 과거에 동일 부위에 무릎 부위에 다친 전력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있다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보훈 보상 대상자로는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가유공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뭐 무릎 다친 부위가 있고 이번에 그 PT 체조 하면서 이렇게 다쳤다라고 이렇게 그거는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이제 인과관계는 인정이 된다.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어서 보훈 보상 대상자로까지는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빠져 있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국가유공자는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입니다.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볼 수가 없어 라는 거죠. 이 뜻이. 홍 이병은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돼서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유격훈련 중 다친 끝에 희귀 합병증을 얻었다는 군병원 진단서도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입대 6년 전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을 첨부하며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한 보훈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군 입대 전에 무릎이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실제 질병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지 PT라든가 아까 그 유격 훈련에서 PT 체조라든가 이런 것을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예. 유격 훈련 중에 PT 체조를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군입대 전에 동일 부위에 동일 상해처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무릎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PT 체조만으로 이렇게 다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다. 군입대 6년 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주장한 보훈처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결국 홍이병과 가족들은 이번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홍이병은 국가유공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심홍걸 판사는 유격훈련 중 받은 PT 체조, 유격훈련 중 받은 PT 체조, 이겁니다. 핵심은 이 내용이 뭐냐? 유격 훈련 중에 받은 PT 체조. 이 내용이 이것은 뭐냐면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훈련 중 일부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유격 훈련 중에 받은 PT 체조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훈련의 내용이 통증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데다 처음 진료를 맡은 국군 수도 병원 담당 의사들도 훈련으로 인한 부상 진단을 내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을 받았고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홍이병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되고 이제 신체검사를 맡아가지고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범죄경력 조회를 해서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보훈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유격훈련 중에 PT 체조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것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인 거죠.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법원 취사병 업무 중 부상은 국가유공자에 해당 안 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군 복무 중 다쳤습니다. 군 복무 중에 다쳤더라도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와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보훈 보상 대상자, 이거는 이제 재해 부상 군경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경우는 재해 사망 군경이라고 합니다.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거는 언제 거냐면 이것도 2018년 6월이네요. 아까 그 사례와 유사한 시기입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공군에 복무하다 다쳐 1년 만에 의병 전역한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이 당사자의 경우에도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의병 전역을 했고 다음에 주소지 관할 지방청인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더니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한 겁니다. 비해당 요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앞에 사례에서 봤듯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바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나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이거와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냐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행정심판에서는 구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행정심판에서 이겨버리면 승소해버리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버리면 상대방 측에서 그러니까 상대방 이제 지방보훈청에서 우리 행정심판 결과 인정 못해 소송하자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소송에서는 1심에서 설사 이겼다고 하더라도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이제 피고인 그 지방보훈청에서 우리 인정 못해 항소하자 하면 2심 가는 겁니다. 최하의 경우에 3심도 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A씨는 공군 제11 전투비행단에서 급양병,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2016년 12월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를 빼내려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쳤네요.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의병 전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병원에서 의병 전역을 했다는 얘기죠. 의무조사를 거쳐가지고 군병 전역을 했고 전역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요건 배당 해당되지 않는다.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는 전역 직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역 직후라고 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그 이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전역하기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대구보훈청은 뭐라고 했냐면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이제 다친 건데 이러한 직무,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빼내려고 한 이 직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이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그래서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 관할 보훈청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요건은 아니다. 다만 보훈보상 대상자는 인정이 된다. 재해부상 군경은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도 취사병으로서의 직무이기 때문에 음식물 분쇄기에 젓가락이 들어간 것을 보고 이를 빼내려는 행위, 이것은 이제 직무 행위로 보는 것이고 그 당사자의 직무 수행 중인 행위로 보는데 이 직무 수행의 내용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이다라고 해서 결정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A씨는 이에 불복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지만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 보훈청하고 똑같은 견해입니다. 결론은. 그럼 그 이유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김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의 예로 어떤 예가 있냐면 시행령에는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활동, 위험물 취급, 재해시 순찰 등과 그에 준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데 예를 이렇게 들고 있다는 얘기죠. 군부대 일상 업무인 취사 업무까지 경계 수색 등과 동등한 정도의 위험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이어 급양병으로 잔반을 처리하던 중 분쇄기에 젓가락이 있는 것을 보고 기계 고장을 막으려고 젓가락을 제거하려 한 행위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봐야 하는 만큼 원고를 보훈 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분되어 있다. 별개의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 관계 근거 법령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취사병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사병이 유격훈련 가지고 PT 하다가 그렇게 다쳤다. 아까 앞에 사례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취사병이 당시에 한 그 업무, 상의를 입은, 다친, 그 부상을 입은 그 원인이 되는 직무, 그 직무, 업무, 그 업무의 내용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냐? 공상군경이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냐? 재해부상 군경이냐?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인정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국가유공자냐 보훈보상 대상자냐 그래서 별개로 각각 보상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나뉘어서 이제 수혜를 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보훈보상 대상자가 무엇이고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